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번에는 용감히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느긋하고 유연하게 살리라. 그리고 더 바보처럼 살리라. 매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더 많은 기회를 붙잡으리라. 더 많은 산을 오르고 더 많은 강을 헤엄치리라. 아이스크림은 더 많이, 그리고 콩은 더 조금 먹으리라. 어쩌면 실제로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거리를 상상하지는 않으리라. 나딘 스테어의 시,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중에서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다. 삶이라는 긴 여행의 끝이며 그동안 누려온 모든 기쁨과 행복의 끝임과 동시에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모든 고통과 슬픔의 끝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그리고 나로 인해 상처 입은 사람들과도 이별이다. 그래서 죽음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잠시 지녔던 모든 것들을 다시 이 세상에 돌려주고 떠남을 의미한다. 죽음은 두려움이다. 내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혼자서 죽음의 고통과 외로움을 견뎌내야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데 대한 두려움이다. 그리고 죽음은 눈을 감은 후 나를 기다리고 있을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 미지의 세계가 내가 저지른 과오들에 대한 죗값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한편 죽음은 한낱 무생물체로 변한 내 육신이 부패하여 냄새나는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러한 일들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죽음은 가르침이다. 그것은 남은 시간도 별로 없는데 비로소 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잔인한 스승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를 그리고 순간순간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향유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감각을 일깨워주는 스승이다. 다시 시작할 수도 없는데 나에게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뒤늦게야 가르쳐주는 무심한 스승이기도 하다. 그러나 죽음은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바라보게 하고 자연의 일부로서의 나의 삶을 완성시켜주는 자비로운 스승이기도 하다. 이 세상에 용서 못할 것이 없고 해결 못할 것이 없음을 보여주며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스승이다. 죽음은 이어짐이다. 그것은 내가 차지하고 있던 공간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줌으로써 세상이란 이 공간을 영속시키는 자연의 확고한 의지요, 무한한 자비로움이다. 나의 시간을 끝냄으로써 세상의 시간이 계속 흐르게 만드는 대자연의 손길이다. 나의 시간이 다음 세대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는 관대한 손이기도 하다. 톨스토이는 죽음을 두려워하던 작가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죽어가는 모습을 상상하고 죽음을 응시하며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다. 평범하고 세속적인 법관 이반 일리치는 병의 통증이 악화되는 걸 느끼면서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그건 너무 끔찍한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달아나기 위해 일에 몰두하는 등 여러 시도를 해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부하가 치밀어 올랐다. 고통스럽고 참을 수 없이 답답해졌다. 삶이 있었는데 지금은 떠나가고 있어. 근데 나는 그걸 붙들 수 없어. 내가 없어지면 뭐가 될까? 아무것도 안 될 거야. 정녕 죽어야 한단 말인가? 아니, 그럴 수는 없어. 이번에 가족과 친구들은 그의 외로움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은 이반에게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가 죽지 않을 것처럼 가장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반을 가장 힘들게 한 건 바로 그 거짓이었다. 자신이 죽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아플 뿐이며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치료를 받으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거라는 거짓말이 그를 가장 괴롭게 만든 것이다. 심지어 주위 사람들은 이반이 거짓말에 동참해 줄 것을 강요하기까지 했다. 그럴 때마다 이반은 거짓말 그만해, 내가 죽을 것이라는 건 당신들도 잘 알잖아.
그러니 제발 거짓말만은 하지 말아줘라고 크게 소리 지를 뻔했다. 사람들은 당신은 죽을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한다. 잔인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음을 부인하고 거짓말을 한다. 그러나 이 거짓말은 죽어가는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죽음을 더욱 두려운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이반 일리치의 표현처럼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아무도 나의 처지를 이해하려 들지 않고 동정하지 않는다라고 느끼게 할 뿐이다. 가장 안타까운 건 그렇게 서로가 뻔한 거짓말을 하는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별할 시간을 놓쳐버리는 데 있다.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는 것이다. 하지만 죽음 또한 삶의 일부분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자기 방식대로 맞아들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보살핌과 사랑을 느끼며 생을 마감할 권리가 있다. 한편 인간은 죽을 때가 되어서야 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죽기 위해서도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생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태어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온전히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긴다. 심할 경우 먹고 씻고 배설하는 것까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한다. 다시 한번 갓난아기 때로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삶을 시작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삶을 마감하도록 운명 지어진 게 바로 우리 인간이란 존재다. 이에 대해 톨스토이는 이반 일리치의 입을 빌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랜 기간 고통에 시달린 뒤 어느 순간 이반 일리치는 고백하는 게 지독히 창피했지만 누군가 자기를 병든 어린애처럼 불쌍히 생각해 주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랬다. 그는 누군가 살살 어린애를 달래듯이 자기를 어루만져 주고 입을 맞추고 자기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길 원했다. 그는 자신이 요직에 있고 수염이 하얗게 새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도 그런 대접을 받고 싶었다. 그러므로 죽어가는 사람의 손을 잡고 같이 울며 그를 어루만져 줄 수 있어야 한다. 그가 편안한 위안 속에서 외롭지 않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것은 훗날 나에게 닥칠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 또한 죽음 앞에서 갓난아이가 될 터이고 누군가의 부드러운 손길을 절실히 원하게 될 테니까. 어쩌면 죽어가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죽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죽음은 삶의 일부다. 사람들은 살 때도 죽을 때도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싶어 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죽음의 운명을 받아들이며 죽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성숙시키고 완성시킬 수 있을까? 22년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처음으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직면했을 때 나는 내가 좀 더 멋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나 또한 이반 일리치와 다르지 않았다. 내게 닥친 운명을 원망하고 분노했으며 한없이 겁에 질려 벌벌 떨었다. 이반 일리치의 생활은 가장 단순하고 가장 평범했기 때문에 가장 두려운 것이었다. 이반 일리치에 대한 묘사는 이렇게 시작된다. 그리고 이 짧은 문장 안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와 두려움 없이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 지극히 세속적이었던 그는 출세와 허영심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왔다. 마치 자신의 일상에는 죽음이란 전혀 없는 것처럼. 하지만 죽음 앞에서 이제껏 자신이 추구해온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잊고 살았던 즐거움과 우정, 희망 등을 기억해내기 시작한다. 통증과 외로움에 시달리며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과 미움,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방황을 거듭하던 이반은 지나간 삶이 괜찮았다고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바로 자신의 죽음을 가로막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고 최후의 순간 마침내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닫는다. 이런 실존적 깨달음은 그에게 빛을 보여준다. 그는 그동안의 공포와 불안, 분노, 고통, 고독, 절망 등을 떠나보내고 가족들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며 신에게 용서를 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입안 일리치는 큰 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좋을 수가. 그리고 그는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 이제 죽음은 끝이다.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숨을 절반쯤 마시다 숨을 멈추고 긴장을 푼 뒤 조용히 숨을 거둔다. 이처럼 죽음을 인정하면 현재를 더 세심하게 느끼며 거기서 인생의 참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요즘 산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하는 걸 새삼 느껴요. 천국이 바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며 내가 보고 듣는 것 하나하나가 다 섬세하게 느껴지며 경이로워요. 모든 것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물론 때로 숨차고 답답하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날에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도 이런 행복을 모른 채 어리석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수년 동안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하던 한 환자의 말이다. 그녀는 난치성 폐결핵으로 이미 폐 한쪽은 수술로 없어졌고 나머지 폐마저 어떠한 항생제도 듣지 않는 결핵균에 점령당해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검사 결과만을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다. 그동안 그녀는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녀의 얘기를 들어주는 일뿐이었다. 그런데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던 그녀가 몇 달 만에 병원으로 찾아와 그런 말을 한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균이 발견되지 않으며 약도 끊었다고 했다. 그녀는 환한 미소로 오히려 나를 치료해 주고 갔다. 이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순간순간의 삶 속에 있다.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느끼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면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내 손을 잡고 나를 다독여주며 나의 공포를 나눠 가질 사람을 만들 수 있다면 그의 손에 내가 이제껏 들고 있던 삶의 바통을 넘겨줄 수만 있다면 죽음이 그리 두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연속된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죽음은 오히려 내 인생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는 과정이 될 것이다. 나도 그렇게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그것이 나의 마지막 바람이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에서 가져왔다. 파킨슨 병입니다. 정신분석 전문의로 일하던 저자는 어느 날 파킨슨 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된다. 파킨슨 병은 뇌욕질의 도파민계의 신경이 파괴됨으로써 움직임의 장애가 나타나는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주로 손발이 떨리고 몸이 굳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파킨슨병 환자들은 밧줄로 꽁꽁 묶여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고 묘사한다. 파킨슨병에 걸리고 15년이 지나면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애가 나타나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치료법은 없다고 한다. 저자는 자신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지 세상이 정말 원망스러웠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본 채 지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어느 날 저자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절망한 채 누워있다고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마음가짐을 바꾸고 자리에서 일어나 하루를 살았고 또 다음 날을 살았다. 코앞에 있는 화장실까지 5분이 넘게 걸리고 몸이 굳어 옆으로 돌아눕는 것조차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약을 먹고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고통과 고통 사이의 시간에 그림을 그리고 요리를 하는 등 자신의 일상을 지켜나갔다. 저자의 말처럼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뜻하지 않은 불행이 종종 닥친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으며 그 시간을 걱정과 좌절 속에서 보내기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아깝다. 저자는 인생을 숙제처럼 해치우듯 살아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즐거움들을 놓쳤다는 사실을 제일 후회한다고 말하며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하지 못했지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 책에 담았다. 당신이 삶에 지쳐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할 때 그녀가 담담하게 건네는 조언들은 당신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줄 것이다.